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슈 TV의 이슈팡팡 약으로 입팡이랍니다만은 오늘부터 저희들이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깊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하실 분은 인터넷 언론 이슈업의 논설위원 고현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문제가 이겁니다. 지난 3월 8일 날 문재인 정부의 제2개각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발이 돼서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논란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3월 8일 날 청와대는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조동호 과학기술통상부 장관 지명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달에 대표적인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오닉스 학회를 참석하였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갔었느냐를 여부를 확인했더니 간 적이 없었다라고 거짓 해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자녀에 대한 꼼수 중여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5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사퇴가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 있는데,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 2분을 희생양을 삼아서 좀 더 코드 인사인 김현철하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2분은, 한 분은 지명 철회, 한 분은 자진 사퇴를 하였지만 5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5명 전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할 것과 책임을 청와대가 지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코드 인사인 박영선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아시다시피 2분, 한 분은 지명 철회와 한 분 자진 사퇴에 대해서 그만하면 됐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현재 전국은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 문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매번 정권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누구보다도 그 당시 야당의 어떤 문재인 현 정권에서 정말 비난을 퍼부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번지자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는 격격 사유를 변명하면서 끝끝내 자기 인사를 지키겠다, 이런 식인데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인사 검증 문제로 한창 시끄럽던 3월 중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부동산 투기였죠. 대신해서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였는데,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청와대가 지명 철회는 했으니 인사 검증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자체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세평과 공적인 기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의 결정적인 완결은 국회 청문회 과정과 언론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유체 이탈 화법, 무한 정권의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남이 한 것을 평가하듯이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혀 있고 답답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 말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지는 더 나아가서 유체이탈 화법인데요.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이런 태도에 국민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석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결국은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인 물론 대통령입니다만은 그 전에 인사 검증 단계 책임이 있는 그 조국 수석과 또 조현호 인사수석 두 분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윤도한 소통 수석이 하는 말씀이 두 분이 무엇을 과연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달라 이렇게 적반하장격인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런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고 내로남불하고 정말 책임질 자세와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태도가 더더욱 여론과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소위 요즘 이제 조조남매랍니다마는 두 분의 여러 가지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결격 사유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거기서 책임을 지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이 두 양반을 그렇게 지키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2016년 그 추운 겨울날 천만 촛불을 든 시민들의 바람은 두 가지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폐 청산을 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촛불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연 인사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과연 적폐라고 했던 전 정권과 다를 게 무엇이 있나 이거에 대한 실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과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갈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했던 내로남불입니다. 유체이탈 확법.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정에 무한 책임입니다. 세월호 때 그렇죠. 아이들이 죽어갈 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절규했던 국민들의 그 심정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듯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청와대는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내가 무슨 책임인가 이런 자세를 벗어나서 하루빨리 책임지는 모습, 국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기 바랍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 구호가 이게 나라냐인데 다시 국민들이 또다시 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러고 보면은 참 이 정치 악순환이 저희를 늘 가슴이 아프고 이게 어떤 의미에 봐서는 1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온 폐단이 아닌가 늘 그런 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차라리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뭔가 자그마한 일이 있으면 장관이나 실무 책임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오히려 대통령은 뒤로 남고 했던 그런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만 요즘 이번 전 정권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가 어떠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할 때 과연 민주주의의 위기다. 우리가 이러려고 16년 겨울 그 추운 겨울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로 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인가. 그렇게 했던 국민들은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적폐와 신적폐 두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상대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우리들의 더 각오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